제가 지난번에는 나무를 심어서 산소를 만드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안 써서 얼만큼 줄이고 그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하실 거 그리고 꼭 가입하실 거에 대한 이제 안내 가이드 정도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천지보온으로 지구하자. 예. 느낌 오십니까? 지구하자? 지구 구하자. 네. 예. 천지보온으로 지구하자라는 거, 이 제목 갖고도 이제 많이 교육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기 소제목이지만 탄소 포인트와 에코마일리지에 우리가 이제, 가입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러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온난화 이야기의 저자 팀 플래넌이라는 분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21세기의 기계와 장치를 돌아가게 하는 게 19세기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원전, 화석연료, 이 석탄 이런 게 엄청난 무슨 기술인 것처럼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죠. 그냥 불때 갖고 전기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절대 못 받고 무슨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특히 핵발전소 얘기할 때 이거는 얼마나 원천 기술 우리가 갖고 있고 이거를 세계 사람들한테 탐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기에 맞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삶은 현재에 맞는 삶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이거를 참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미처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하자원 문명에서 어떻게? 지상자원 문명으로 이제 올라옵시다. 지하에 살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화석연료가 아닌 지상에 있는 태양물, 바람, 나무 문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타임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타 종단의 추종을 불허하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조합이 있어요. 일찌감치 눈을 떠서 저희가 대안도 만들어냈고 또 이제 현재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핵발전소를 그만 돌리자는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가 먼저 좀 해보자. 예, 저는 종교의 사명은 남들이 안 갔을 때 그리고 남들이 주저할 때 먼저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남들 다 하고 제도화 됐을 때는 넘겨주자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사업 하지 말자. 넘겨주자. 그럼 국가가 하고 이제 안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되게 좋은 사례를 저희가 좀 만들어낸 것 같고 그걸 잘 지금 저희 뒤에 활동가도 계시지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랭킹 몇 위 정도 되나요? 협동조합에서? 단연 1등. 네, 저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게 다 우리 교도들이 먼저 각성해서,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진짜 저희 이거 1호 사례 만들어내기까지 참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호 사례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연결이 돼서 3년 만에 100개 햇빛 교당 달성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상 문명으로 전환의 경험들을 매우 하고 있고 그 자신감, 한이 되더라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명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이 로고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뭘까요? 아리씨? 자, 막 던지세요. 뭐 틀리면 어때요? 우리 다 몰라요. 자, 아리씨는 아닙니다. 친환경?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어쨌다고? 네, 이 컨닝 좀 중요해요. 자, 뭘까요? 이 기업들. 뭐라고요? 알리백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구나. 네네네. 네. 만든 전기를 사용하게. 맞습니다. 빵은 이쪽으로. 네네네.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100%를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을 쓰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저도 네이버 때문에 이거를 만든 제작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네이버가 2017년에 선언은 했대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100대 기업, 알만한 기업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못하면은 다른 데서 이제 뭐 탄소 거래제도 뭐 이런 거 통해서 사오는 거죠. 다른 데서 이제 환경적으로 개발한 이제 에너지들을.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사 네이버가 했고 할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 정도가 이제 어디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연료를 써야지만 수입을 하겠다라는 선언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것들을 하는 거지 나서서 선도하는 것들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저는 정말 소비자 운동이 좀 무서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그게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제가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게 봤던 게 영국에서 어떤 그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은 되게 식품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먹는 거 갖고 장난하지 마라. 근데 그 불매 운동을 하는데 뭐 주부들이 많잖아요.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다 사. 그래가지고 그 마트에 딱 줄 서가지고 다 반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눈에도 저 긴 줄이 뭘까? 취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정말 이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의 예가 아직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알리100은 다 찼으니까는 알리200에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 좀 하게끔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BMW, 독일에 본사가 있는 BMW는 20년까지 66%를 하겠고 현재 추진 실적이 저희 14년도 거거든요. 40%다. 그러면은 지금쯤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여튼 이렇게 지금 알리100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되게 좀 모델이 되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기업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이런 전환으로 우리 삶이 다 넘어갔다라고 아까 말했죠? 지상 에너지로 우리 삶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이고 재생에너지가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꾸로 또 화석연료 에너지가 주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을 보면은 사람들의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어요. 특히 핵발전에 대한 주가는 팍팍 떨어지고 있어서 사양산업이다. 근데 어디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말 억지 같은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요. 뭐 탈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불이익과 큰일이 난 것처럼 어떻게 꽈도 그렇게 꼬는지 정말 아까 말했듯이 가짜뉴스가 영원히 인식되는 그런 것들을 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좀 갖고요.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을 봤을 때 제가 에콰도르 여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했는데 2017년도 90%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이런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남미에. 근데 여기 무슨 나라로 유명하죠? 예, 어떻게 빵 2개로 그냥 만족하세요. 그래도 2개밖에 없으니까. 예, 군대가 없는,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평화를 되찾은 나라거든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분단국이니까 오히려 중립국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침범을 하면 굉장히 비도덕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지켜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위에 보시면 그 기후 취약 포럼에 소속된 저런 나라들이 몽골, 콜롬비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도 2050년까지 우리 100%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몇 프로를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늘리겠다고 했을까요? 40%? 땡.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프로일까요? 목표가 20%에 20%. 근데 그것도 발목을 잡고 해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미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전환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해본 나라들
사례들이에요. 이거는 각각의 기사를 잠깐 들어와서 보니까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이 뭐 스코틀랜드, 남호주, 포르투갈, 독일, 덴마크에서는 며칠 동안 100%에 가까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경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화석연료 없이도 지상에너지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준 거죠. 이미 지금은 훨씬 더 수치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보다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는 야심차게 우리는 100% 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한 지자체들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샌프란시스코 2030년 100% 하겠다. 뭐 코펜하겐은 2025년 덴마크, 뭐 2030년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우리 서울시는 지금 100% 언제 가능할까요? 근데 서울시가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하나 줄이기 선언했잖아요. 그러고 4년 만에 진짜 한기를 줄였어요.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너지 전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일단 원전 하나,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10%는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먹는 거가 내 행동을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 끄기 시작하고 불을 안 끄면 너무 못 견디겠어. 그리고 저희는 막 남의 집 가서도 불 끄고 다니고 그 가게 화장실 가서도 나올 때 불 끄고 나와요. 불 켜는 게 너무 지금 저 불 끄고 나왔어요. 여기 불을 켜놔야 되나 우리밖에 안 쓸 텐데 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습관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나라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시민운동, 시민들의 의식, 에너지 시티즌십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책은 확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재생가능 에너지 많이 해서 근데 막 써. 그래가지고 시래기에서 막 뜨거운 바람 퍽퍽 나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 시티즌십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일자리 뭐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린 뉴딜 속에서 이제 다 보시면 아실 테지만 어쨌든 이 2018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뭐 수력 뭐 이런 것들로 훨씬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로 그 103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고 뭐 내년도가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5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자리 문제나 고용의 문제, 경제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왜 자꾸 탈원전에 대한 이제 태클을 걸고 자꾸 그럴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돈하고 관련된 자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자본의 문제여가지고, 환경운동가들이요, 굉장히 놀놀하게 운동하는 것 같죠. 캠페인이나 하고. 자본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자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구가 알려줬잖아요. 코로나가 알려줬잖아요. 이대로 자본이 주가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환경의 문제, 보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할 만큼 했고 더 하고 싶겠지만 이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복마을은 저도 사진에 보셨죠?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에너지 제로 마을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알거나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지만은 에너지 제로 마을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블로그에 잘 올려놓으셨어요. 저도 찾아보니까는 다른 거 에너지로 잘 돼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는 말하자면 진짜 시티즌십으로 시민들이 우리가 여기는 이런 마을 만들어 보자 해서 2,000가구에 한 5,000명 정도의 그 인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대학도 2개인가 있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때 같이 갔던 이제 그 일산 김선명 교무님도 굉장히 놀랍게 좀 봤던 게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없어요. 여길 진입하려면 외곽에다가 차를 두고 자전거라든지 그 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램을 타고 다니는데 뭐 주차장 같은 게 없고 개인 주차장을 우린 갖지 않겠다. 그 대신 공유카에서 한 5가구가 그 한 차를 같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간 조정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서로 이제 여기다가 대고, 뭐 어디로 와. 이러면은 얘가 혼자 오고, 저는 사람이 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죠, 교수님? 얼리 어답터시니까. 그러고,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4차 산업이라는 게 티핑 포인트, 우리 환경에서도 티핑 포인트 말씀드렸지만, 티핑 포인트를 한 단계 딱 넘었으면 그게 자율주행차 나올 쯤을 얘기를 하던데요.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말만 하면 막 자동화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잉여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기본소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길인데 가는 동안 좀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그런 이제 마인드 같은 거 이런 정책이 실현이 되는 마인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주차장 같은 데를 다 이제 정원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값도 싸고 부동산 가격이 그랬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저 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런 집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요. 이제 네, 진짜로 미국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요. 이거를 태양광을 올린 집과 올리지 않은 집의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달라져요. 물론 이제 시설비도 더 들었기도 했지만은 가치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념 있는 집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태양광 붙여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드세요? 좀 개념 있네? 뭘 좀 아네? 이런 생각 들고 아파트 같은 데 쫙 걸어져 있으면 역시 강북이야.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원전 2기 줄이기까지 지금 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제드라는 저 마을은 영국의 마을인데 여기도 뭐 하수 처리장이었던 데 3층짜리 연립주택 3채를 그러니까 좀 시민단체 같은 데서, 재단 같은 데서 구입을 해갖고, 완전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만드는 거였고, 저 위에 이제 닭벼슬 같은 저 굴뚝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저거는 이제, 맑은 공기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또 이제 겨울에는 저기에다 뭐 전환시설을 달아갖고, 따뜻하게 막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런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을 선용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 이미 있다. 우리는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종교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제일 큰 NGO라 그랬잖아요. 제일 큰 NGO가 창의적일 것까지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 와서 제일 큰 데다 확산을 시키는 거.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불교 같이 이렇게 작은데도 그 확산력이 있는데 그 큰 종단이 해봐봐요. 확산해봐봐요. 근데 우리보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의 사례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단지 해갖고 아마 강북에 가면 이런 집들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도 강북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 쪽에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되어 있어서 부럽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요즘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만 있으면은 이걸 달 수 있게 하네. 저는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 모든 지붕에 다 달았으면 좋겠어요. 독일 갔지만 진짜 저희 있는 내내 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온갖 군데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효율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의 철학을 반영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온갖 군데 진짜 저는 그래서 북향도 다 붙여서 우리의 철학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서쪽인데 북쪽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붙이세요. 이거 디자인적으로라도 야, 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북향도 붙이네? 우리도 해볼까? 아까 들었죠?
비와도 발전해요. 정말 놀랍죠. 저희도 1호 그때 1호 그 덕진교당에 올리러 갈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그래갖고 저거를 그 2012년, 13년 요때 저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요. 있는 거를 사이즈를 작게 하고 줄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작은 회사였는데 한 사람의 젊은 CEO가 이거를 우리 베란다에 붙여, 그러니까 좀 그냥 우리가 접근성 너무 태양광 하면은 크고 뭐 주택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고 이걸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별로 기술이 없어요. 그냥 사이즈 작게 만들고 인버터 붙이고, 예, 거치대만 하면 되고 저거를 이제 시공 붙이러 이제 많이 그것도 이제 일자리 창출해갖고 3만 원인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이제 붙이러 다니시기도 하고 우리 교도님 중에 저거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거 좀 지자체마다 또 이거 서울시 거를 벤처마킹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도 있고 하니까는 초기에 하세요.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로 넘어가고. 근데 웬만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미니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여전히 이제 이것들을 지금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그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위원 하면서 이제 저는 발전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서울시 뭐 유휴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라든지, 예, 과천 같은데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던 주차장을 여기다가 이제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여튼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을 다 찾아서 하는데 이제 이런 게 걸리기는 해요. 아까 이제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되는 상황 난개발 이런데 뭐 어디 이제 옛날에 난지도였던데 그쪽에 이제 그 유휴부지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새의 길이다. 새가 이동하면서 가는 길인데 여기다 태양광을 하면 애들이 쉴 데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환경적으로 충돌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논의하고 방법을 찾으면은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여러 가지 그 난관에도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오면 저게 어쩔 것인가 이러는데 사실은 그러면 에어컨은요. 에어컨 실외기는. 근데 유독 저기다 그러는 거는 제가 싫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럼 실외기도 다 안 달아야지. 혹시 저게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아니라 우선 개인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저거 개인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또 그 집단으로 신청을 하면 더 인센티브를 줘요. 더 깎아줘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소장님이나 그 입주민 대표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 할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얼마나 절약되나 이런 거 계산을 해놨던데 제가 보니까는 대략 3년에서 5년 사이면 다 원금 회수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공짜로 쓰는 거예요. 고지서 보내지 않는 태양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처음 할 때는 킬로와트당 생산비가 250만 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150만 원 그리고 뭐 더 낮게 떨어지기도 한다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햇빛 발전소.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 사람들이 그 돈 뭐 내가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저게 있으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나에게 들여오는 거, 가까이 두는 거, 이 행위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돈으로는 저 정도겠지만은 가치로는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도 지금 많이 해요. 아마 전남북 뭐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양이 서울시처럼 많지는 않으니까는 빨리 연초가 되면 빨리 알아보시고 지금도 혹시 남은 물량이 있나 알아보셔가지고 저기 이제 구청이나 사시는 데다 문의해 보시면 뭐 대부분 녹색 무슨 들어가는 과 이런 데다 해보시면은
연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셔서 돈도 버시고 또 환경도 살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사례예요. 아까 그 제로 에너지처럼 노원에 이런 에너지 제로 주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민들을 막 모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문 방향을 잘못 따라서 저 문을 열려면은 성인 남자 3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저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거듭하면서 다시 또 이제 그 다른 하우스 지을 때는 뭐 되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각성된 분들이 집을 지을 때 교무님처럼 패시브하우스 최대한 열이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진짜 공부를 하면은 또 재미도 있어요. 그 소소하게 돈 아껴지는 그 재미가 또 있어요. 누가 땅 파면 돈 줍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말고도 있어요. 이필렬 교수님이라고 에너지 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 본인이 양평인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로와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셨고, 예,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화돼가는 과정에 있고, 예,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이야기를 이제 조금 드렸고,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절전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절전이 뭐예요? 절전이 발전, 이거는 공식이에요. 예, 새로 나온 공식이에요. 다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몰라요. 예, 저는 절전은 절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절전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예, 성대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벤처마킹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천지보험기도 15분 그거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불을 끄고 마음을 켜다거든요. 근데 어디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바꿨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잖아요. 별을 켜다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벤처마킹, 물론 허락받고 벤처마킹 이거 쓸게요. 종교에서 좀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걸 만든 분이 절전이 발전이다 해가지고 절전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송대골 절전소래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막 올라와서 활동가 여기 환경연대 근무를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 봤죠. 저기서 프로그램 한다. 그게 2012년도였어요. 가봤더니 절전소라서 무슨 건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갔더니 이제 이런 벽에다가 그 어린이 도서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소장님이 어린이 도서관 한 벽에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그 그래프,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이렇게 비교해갖고 초록색 빨간 거, 그리고 얼만큼 줄였는지 해서 내가 토탈 1년간 얼마 줄였다 이런 거 쫙 걸려지는, 누구네 집 그래갖고 총 얼마 해서 우리 마을에서 몇 킬로와트를 줄였고 원전 한기에 몇 프로를 줄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처음 들으셔요 얘기? 이 마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발전소도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근데 이분들이 왜 이거를 했을까요? 후쿠시마 사고 나는 현장을 그 엄마들 16명이 그 어린이집 그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후쿠시마 사고 나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셨죠? 기억나세요? 너무 어떡하지? 뭔가 폭발하는데 처음에 하다가 원전, 저 방사능 한 번도 경험해 오지 않았잖아요. 아니 물론 체르노빌도 있지만은 아주 가까이. 그러면서 이 충격, 국민들이 그때 패닉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탈핵 운동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각종 그 분야에서. 그래서 해바라기 탈핵 변호사 모임, 교수들의 모임 막 이러는데, 여기 성대골 엄마들은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녹색연합 이런 활동가들 막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처럼 막 교육하고 이러면서, 핵은 알면 할수록 너무 암담하고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발전도 중요하지만 줄이면 내가 100kW를 줄였어. 그러면은 100kW를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전을 한 거야. 줄임으로써 발전을 한 거야. 그죠? 말이 되죠? 등식이 되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벤처마킹 해야겠다. 우리도 따라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교당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버페 가는데 가락교당 몇 군데 이제 여성회하고 했어요. 그래서 10명만 모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10명만 여성 회원들 모아서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소장님한테 우리 이거 써도 돼요? 여기 이제 숫자만 치면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개발을, 물론 오브 코스 여러분들 쓰라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저희가 갖다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은 이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절전의 여왕 이런 거를 매달 5월달 절전의 여왕 이런 걸 뽑았는데, 그거를 하려고 애들이 같은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또 아파트도 비슷하게 살아. 그러면은 저 앞에 영식이네가 불 끄고 있어. 엄마, 우리도 불 꺼.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누구야? 이제 가까운 데 사는 애들 아파트끼리, 야, 누구야? 불 꺼. 막 이제 이러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관리를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게 하는 업이 됐어요. 주 일이 이게 돼가지고 이분이, 근데 이걸 하니까요, 마을 분들의 생활 패턴도 알고 마을 대소사를 알게 된대요. 그래갖고 어느 분이 막 줄었어,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기 군대 갔어. 우리 뭐 어머니가 병원 갔어, 아파서. 그래요, 그만 한번 들여다 봐야겠네. 이러면서 마을 조직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무님한테 제안을 하면서 이게요, 교도도 관리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 여기 그 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거 좋은 거 같은데 나도 좀 할래, 나도 좀 넣어줘. 그래, 데이터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영식이 짝꿍이 들었어. 짝꿍이 하는 거 보고 엄마 우리도 해.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도서관 이용자만이 아니라 마을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좋은 절정 교화가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했는데 지금도 되게 아까운 아이템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김포교당하고 여기 이제 3분 이상 온 교당들은 오늘 약속을 합시다. 저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발달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관리가. 될수 있는 뭐가 도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 사이트가 있어서 저를 이제 드릴 테니까는 전년도 거를 쫙 그 관리사무소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일단 전년도 거 쫙 올려놔. 그럼 빨간 게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3월달 거 쫙 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럼 뭐 몇 킬로와트가 줄어든 게 나와서 우리 김포교당 절전소에서는 5월에 예를 들어 300kW 줄였어요. 그러면 300kW 생산한 거에 둔건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런 발상의 전환. 그래서 절전이 정말 발전이구나. 우리는 발전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전소를 만드는 것에 투여를 하면 훨씬 돈도 안 들고 부수적으로 교화도 되고 막 이러겠다 이렇게 막 들떴는데 또 막 새로운 거 개발하다 보니 이게 뒷전엔 됐습니다. 여전히 저는 굉장히 유효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절전 플러스 발전 우리 둘 다 하잖아요. 절전소 플러스 발전소는 탈핵이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원불교의 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질을 지켜야 되니까. 근원 성지 있는데 6개 핵발전소 있잖아요. 그분이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숙명처럼 그거를 끝내는 거를 우리 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공식을 잊어버려도 절전이 발전이다. 절전 플러스 발전은 탈핵이다. 이 공식은 꼭 이제 머릿속에 넣으셔서 어디 가든 이렇게 꾹 누르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이런 모임만 하지 말고 부수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친구들 모임에서도 할 수 있죠. 예. 이런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했더니 자 생각만으로도 10% 줄어드는데 이들은 얼마나 많이 줄였겠어요. 저렇게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소도 세우고 엄청난 에너지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저 벽 하나가 서울 환경대상 받았어요. 예, 신문에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취재하러 온대요. 왜냐하면 서울 환경대상은 엄청난 건물이라든지 뭐 패시브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동안 줬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 가가지고 애게 근데 저는 그 애게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철학과 같이 이거의 활용도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환경 대상 중에 1등 중에 1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말 아이 키우는 환경을 생각하는 엄마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지수가 높을수록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실 것 같아. 각자 돌아가시면. 그리고 내가 속한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 이미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들을 이제 만들면서 뭐 성근, 순위, 신영내, 절전소 애들 이름 붙여갖고 그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나 절전소야 이런 거, 너 절전소 없지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을이 에너지 마을이 되는 베이스가 됐고 그래서 이 마을이 굉장히 서울시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되고 사례가 되니까. 그리고 막 온갖 군데 불려다니면서 사례 발표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랑 그 파리 기후변화 거기도 같이 갔었고 돈 모아갖고 자기들이 그냥 가요. 애들 끌고 얼마나 진짜 저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이 자료 보면서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진짜 다 아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제 온도 줄이자 이런 건 다 아시겠는데 실제로 줄였더니 몇 프로 줄어드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런 거 좀 적으세요. 1도를 줄였더니 4.7%가 줄었대요. 땅을 파보세요. 4.7% 줄어지나요? 그만큼 돈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어컨과 뭐 선풍기 함께 사용하면 20-30%. 근데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에어컨도 거의 안 트시죠? 그리고 뭐 2주마다 저는 에어컨이 없어가서 이걸 모르겠는데 뭐 요즘은 이제 빼서 하기 좋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귀찮죠? 안 하죠, 거의? 저는 이거 올여름엔 한번 해보자. 겨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5에서 15% 줄어드는 거고. 이제 플러그 뽑는 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어쨌든 한 가정에서 대기 전력을 플러그만 잘 뽑아도 38.3% 10%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기 전력이. 이거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뭐 이제 밑에는 이제 상업적이니까 이렇게 냅두고 어쨌든 내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밤에는 좀 간판 네온사인 좀 꺼라 이런 잔소리 뭐 이런 것들 하고 옛날에 한참 서울시에서 그 명동 같은 데 막 문 열어놓고 호객행위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못하게 하고 단속도 했는데 또 열어놓고 그러더라고요. 못 이겨 먹더라고요. 여튼 이 중에서 내가 올여름에 3개 정도는 해본다. 라는 것들 좀 그동안 안 하셨던 것 중에 좀 결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이 4가지를 딱 제안을 해. 이거 한번 세팅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번 보고 저도 냉장고에 보니까 냉장실이 2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도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눈여겨보게 돼요. 우리 소비 전력은 이건 소비 전력이 뭐고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이런 게 막 이제 들여다봐요. 몇 킬로와트지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TV 절전 모드로 한번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에어컨 1년 내내 꽂아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 없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셋톱박스와 공유기 코드. 저 셋톱박스는 열심히 끄는데 공유기는 아들 방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해보려고요. 타협을 잘 때는 꼭 끄자 이런 거. 그러니까 밤에 스마트폰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여기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밥통 여러분들 다 쓰시죠? 전기밥통. 근데 안 쓰시는 이분 안 쓰실 것 같고, 안 쓰세요? 쓰시죠. 저는 이제 없거든요. 압력밥솥 쓰는데, 가장 많이 그 전력 소비가 많은 게 밥통이라고 그랬어요. 다 에어컨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저렇게 꽂아놓는 보온 시간 때문에. 그 365일. 에어컨은 잠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밥할 때만, 취사할 때만 하고 꺼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참 에너지 버페 보고 할 때는, 그 퀴즈 내가지고 압력밥솥 주는 것도 했어요.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 없거든요. 사본 적이 없는데, 산발이 있어요, 산발이. 산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 안 쓰는 게, 한 번 데우고 나면 그 다음 못 쓰잖아요. 너무 맛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산발이는 밥도 촉촉해지고. 산발이 아세요? 네, 요렇게 진짜 2,000원 주면 사는 거. 근데
별로 안 불편해요. 렌즈에 넣는 거나 그거 이렇게 해갖고. 근데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산발을 딱 올려놓고 물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뭐 전자파 때문에도 이제 싫어서 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불편은 한데, 그 편리함과 불편함의 기준을 달리하면, 이거는 안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사들이, 그 전자제품을 만든 회사들이 만든 편리함의 기준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뭐 전기 포트 쓰지 말고 바로 문 열면 냉장고 있잖아요. 가스불 켜면 되잖아요. 한 단계 옛날에 했던 걸 좀 줄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바쁜 일 없으면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낭만도 있다. 요즘 레트로가 대세인데 이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밥통은 이제 잘 모르셔서 말씀드렸고, 뭐 세탁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하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는 분명하게 있으니까는 꼭 실천을 해보시고, 냉장고도 저도 이제 저거 맨날 그냥 뭐 그렇지라고 했는데 진짜 60%만 채우는 거. 그리고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떤 할머니 그런 사례 나왔잖아요. 좋은 사례로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거 갖고 이런 요리를 했어요, 저런 요리를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아까 에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나키스트를 많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어디 종교인들이 모인 데 갔더니 진짜 청년이었는데 우리 조에 있는 청년이 냉장고가 없대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더 없겠죠. 냉장고가 없는데,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동거를 하는데 둘이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냉장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 이제 냄비 들고 가서 사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버릇이 돼서 안 그런 냉장고 쓰는 게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근데 냉장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큰 마트 가서 막 사죠. 네. 쟁여놓잖아요, 일단. 근데 안 쓰고 버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의식적으로 좀 60% 절전도 되지만은 냉장고를 안 쓰고 냉장고를 사이즈를 줄이는 거. 여러분도 냉장고 몇 개씩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 기본 2개는 돼야 되는 거 같더만요. 근데 시골 가면 3개, 4개 막 그러시죠. 여기 냉장고 하나 있으신 분? 네, 김치 냉장고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방에 하나씩. 방에 하나씩? 네. 근데 저도 계속 갈등해요, 김치 냉장고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저 냉장고 하나인데 한 번씩 갈등이 있을 때마다, 왜냐면 김치 맛 때문에. 근데 어떤 이제 부모님 저도 없어요 그러는 거, 젊은 경우에서 동지 이렇게 뭐 너무 환경 감수성이 높아요 그랬더니 아니 사 먹어요. 사 먹으니까 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러겠다. 굳이,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이제 가져온 냉장고를 넣어야 되니까 김치를, 그런 거지. 사 먹으면은 또 김치가 굉장히 귀해지잖아요. 우리 집밥에서 못 해 먹는 거, 김치찌개, 김치전 사 먹은 사람 절대 못 해 먹어요. 아까워가지고, 비싸가지고. 여튼 냉장고도 작은 냉장고로 줄여 나가는 거. 이렇게 되면 진짜 쓸데없는 소비들도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제 내 기준에 맞추자. 절전의 기준을, 편리함의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춰보자.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끌려갑니까? 자꾸 자본에. 이런 것들도 좀 더불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청소기도, 저는 이제 사긴 샀어요. 근데 저는 잘 안 써요. 그냥 방도 이게 닦고 그러는데, 제 이제 환경운동하는 친구가, 장인이 만든 빗자루를 샀대요. 2만 원 주고 저 그거를 그렇게 찾아볼라 해도,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칠맛이 있는지 알아. 그래갖고 장인의 빗자루를 갖는 것도 청소기를 안 쓰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재밌대요. 손맛. 예, 이거 이렇게 할 때 이거 스냅맛처럼 쓸 때.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장인의 빗자루 못 찾았어요. 그 2만 원짜리 찾아야 되는데, 여튼 근데 후지무라 박사라고 일본의 굉장히 과학자인데 발명가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플러그를 빼고 지구를 구하자인가? 오래돼갖고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여러 가지 가전제품, 그리고 그분은 이제 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냉장고를 만드는 뭐 이런 거, 몽골 같은 데는 냉장고를 뭐 파가지고 어떻게 만든다는, 고랭지 지역에서는
옛날에 다 그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되게 창의적이고 재밌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장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를, 저거를, 청소기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저거는 에너지 순환을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들어서 빨아들이는 거래요. 이렇게 내뱉어야 되는 건데 저걸 빨아들이기 위해서 거꾸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요즘 시스템 에어컨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드는. 근데 이제 공간 활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위에 있는 에어컨. 그래서 청소기도 저도 이제 그 말 듣고서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빗자루, 뭐 이제 창문 단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니까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료가 너무 싼 거예요. 전기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외국 가보면은 진짜 걔네들은 춥게 살잖아요. 그리고 진짜 추워요. 그리고 걔는 구두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추우면 더 추우면 어떻게? 옷을 하나 더 껴입지? 그러더라고요. 양말 하나 더 신지?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추우면 어떻게? 보일러 올리면 되지? 뭐 난방기 하나 더 틀지? 이거 올려. 뭐 전기료도 싼데.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는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건 아껴야 되는 것이지 있다고 펑펑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민의식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 시민의식.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시면서 여긴 소비 전력이 뭐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100와트의 그 전력을 줄이는 거를 1000만 명이 하자. 그러면은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럼 100와트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소비 전력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진짜 선풍기 조금만 1시간만 안 써도 100와트 줄여지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100와트 줄여갖고 1000만 명,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뭐 가구로 해서 뭐 3천만 가구, 2,500만 가구, 3천만 가구, 뭐 2천만 가구라고 치면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자본이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효능의 가치를 잘 모르고 피부로 느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할 사람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절약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앞장서 주시고요. 대기 전력 그래서 아까 이제 3개 선택하는 거하고 대기 전력 이거 노력하는 거는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쓰지 않는데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전기가 흘러나가서 전기 요금으로 가는 거. 그래서 흡혈기라고 전기 먹는 흡혈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돈이 새가고 있고 이거 이제 뭐 돈으로 환산을 한 건데 요 작은 글씨 잘 안 보이니까. 한 가정의 11% 정도가 대기 전력이 차지하고 있대요. 굉장히 크죠? 아까 38kW 대기 전력만 잡아도 그거 나왔죠? 제가 엊그저께 우리 거 4월달 거 보니까 203kWh를 썼더라고요. 저희 적게 쓰는 편이에요. 다른 데 비하면. 그러니까 한 12, 13% 정도 대기 전력이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0%예요. 10% 대기 전력만 잘 잡아도. 우리 저기 이제 둥근의 활동가 영미 씨는 이 멀티탭까지도 멀티탭으로 오는 요만큼도 전기를 쓴다. 그래서 본인은 거기까지 다 뺀대요. 그래서 젊어서 그래 라고는 했지만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전력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10% 줄이면은 원전 하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행동 하나가 흑발전소 하나 줄인다.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계산했는데 대기 전력 제일 높은 게 오디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오디오 많이 쓰시긴 하나. 요즘은 뭐 이런 유튜브 해가지고 뭐 다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죠? 네, 다 빼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저기 맨 위가 세탁기인데 세탁기는 대기 전력이 없어요. 요즘 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구형은 있더래요. 이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감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탁기는 전원 끄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 뒤에 있고. 그래서 나 세탁기는 대기 전력을 어쩔 수 없어 이랬는데 그 대기 전력이 없다는 거에 다 같이 야호를 불렀죠. 빼세요. 절대. 예. 근데 옛날 거 그 보세요. 세탁기에 이 표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네. 이 표시를 보시면 돼요. 대기 전력이 없는 제품이 이렇게 돼 있고, 예, 있는 제품. 세탁기를 그래서요, 제가 저희 집 걸 찍어봤어요. 저희 세탁기 없어요. 이게 밑에는 청소기예요. 청소기도 대기 전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탁기는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저런 표시 있는 게 있고, 청소기는 다 대기 전력이 없대요. 예. 그래서 다른 거 막 찾아봤더니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없고, 저희 이제 오디오인데 저렇게 대기 전력이 이제 저거만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탁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몇 그램. 제가 저게 아마 그 청소기 같은데, 580g을 배출을 하는 제품인 거예요. 저것도 보시고 에너지 효율 무조건 1등급으로 이제 찾으시고 저런 것들 좀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지 말자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에너지 절약에 아주 절전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은 뭘까요? 대기 전력? 셋톱박스 1번이죠. 네. 그래서 셋톱박스는 다들 귀찮아서 다시 로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해주세요. 이게 얘만 잡아도 여러분들 10%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셋톱박스, 인터넷 모뎀, 에어컨, 냉장고, 공유기, 전기밥솥, 컴퓨터 이 순서대로 대기 전력입니다. 이거는 대기 전력.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부터 잡아주시는 거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 흡혈기 잡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활용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대다수가 있으시죠? 비대 정도 없을까? 네,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게 비대까지 있어가지고 그 비대도 안 꺼놔요. 네, 그냥 막 여름에도 뜨뜻한 데 앉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막 봄, 가을에도 그 건물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막 비대 켜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같은 데도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데 막 항의를 하죠. 원전하나 줄이게 한다면서 무슨 짓이냐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쭉 나의 리스트들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으로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절전이 발전이다도 있지만 절전이 돈이다. 이제 돈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이제 에코 마일리지, 아까 이제 탄소 포인트 제도 하셨더니 같은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에너지 절약, 아까 말했죠. 절전이 발전이다라는 그 마인드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정책으로 만든 거예요. 에코 마일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끼면은 그만큼 쌓아갖고 마일리지로 돌려줘요. 근데 뭘로 돌려줘? 현금으로도 돌려줘요. 통장 번호 넣으면은 현금으로도 주고 상품권으로도 주고 여러분들이 기부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사막화를 방지해서 나무 심는데 기부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린 카드에 넣어주세요 하면 카드로 넣어줘서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원리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이거를 이제 고객 번호를 넣으시면은 저기서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갖고 전년도 이달치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몇 프로 했고 몇 프로 안에 들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집계를 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입만 하면 돼요. 전기하고 수도는 아파트는 그 아파트 그 동수 이런 걸 넣으면 되는데 가스는 고객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하셨나 안 하셨나 숙제입니다. 가입했나 안 했나를 좀 하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입하는 순간 나는 이제 에코적인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도 탄소 포인트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도여가지고 서울 이제 에코마일리지 못했고 여기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파트에
그 아까 서울시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탄소 그 계산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이제 뭐 물어보면서 뭐 제가 얼마 썼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탄소 포인트 제도 아니야 관리사무소에서. 그랬더니 들어는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도 하지만은 단지에서 하면 훨씬 효과도 있고 그렇더라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살펴볼게요 라고는 했는데 좀 이렇게 푸시하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감이 되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 사례 중에 하나를 봤는데 제주도 기사였는데 보니까 제주도에서 2017년도 기사인데 그 9만 2천여 가구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줄였는데 한 32% 정도 참여했대요. 그 도민 중에. 그랬더니 탄소를 뭐 몇 킬로그램 줄였는데 이렇게 환산을 하더라고요. 그 30년생 소나무 200만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대요. 그 제가 나무 심기는 이걸로 해야겠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줄인 것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탄소를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절전이 발전인 것처럼 탄소를 줄이면 나무를 안 심어도 되는 그만큼의 효과. 그래서 와,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제주도 자랑하느라고 기사를 썼던데 어쨌든 32%는 많이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국의 2위라 그랬고 평균 12% 정도가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지자체에서 한 이거 올리기를 해가지고 한 20%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지구에 보온하는 일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들도 잘 활용하는 것들 꼭 해보시고 꼭 가입해서 다음 주에 오세요. 조금 뭐 하다 보면 막 사이트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예. 또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가입하시면 돼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보험 들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계기판 찍어가지고 18,000km 이하면은 뭐 이렇게 돌려준다 이런 건데 여기도 이제 가입을 하면은 자기들 이렇게 계기판 같은 거 이렇게 내요. 제출을 하면은 계산해서 뭐 5% 10%라면은 뭐 포인트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뭐 일단 가입하면 3,000포인트부터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있으신 분들. 근데 자동차는 많이 안 타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태양광 이거 이제 지원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건물 효율화 사업, 융자 사업 이것도 이제 서울시인데 아파트 같은 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심 갖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1.45% 고정금리로 해갖고 8년간 균등 상환할 수 있게 빌려줘요. 그러면은 1.45%는 사실은 물가 상승률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하냐면 지하 주차장 같은데. 그래서 LED로 싹 바꾸는 거예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빌려줘요. 그러고 나서 8년,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나면은 다 상환하더라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효율화 사업이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집에도 해주더라고요. 주택은 200에서 1,500만 원, 건물은 500에서 10억 원까지 해주니까 이런 정보들도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좀 전국화되고 전체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서울이 힘을 내도록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조천호 박사라고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책 쓰신 분인데, 결국 자본주의로 흔들 수밖에 없다. 이분은 과학자거든요. 네, 운동가도 아니고 환경운동가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네, 자기가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 기후위기나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일이며 그걸 하지 못한 우리는 모두가 멸종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슝 갑시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그때그때 다 하셨죠?